자, 북두칠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방 28수 3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찍어드렸는데 저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별자리를 모르죠. 저도 이제 동양학을 공부하면서 별자리를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일반 공부하시는 분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두칠성은 동방 칠수, 서방, 그러니까 동청룡 칠수, 서백호 칠수, 남주작 칠수, 북현무 칠수 이렇게 28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 서, 남, 북 해서 칠수씩에서 총 28수가 가운데 있는데 28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지도 땅에서 이 북극성을 쳐다보면은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옆에 있죠. 북두칠성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야기할 게 북두칠성인데 이 북두칠성이 뭐냐면 이 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일부 별자리인 거죠. 여기 뭐 태시원, 천시원, 자미원, 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칠수, 뭐 각항저방, 신미기 뭐 이렇게 동방에 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쪽에 백호 칠수가 있고 이쪽에 남쪽에 칠수가 있고 북쪽에 칠수가 있어서 하늘을 우리가 하늘의 별을 쳐다봤을 때 가장자리로 뺑 눌러서 이렇게 28개의 별이 있는 것을 28수라고 한답니다. 가운데 이 삼원과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고 이 가장자리에 28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자, 북극성은 거의 움직임이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지축선하고 거의 일직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갔을 때 방향을 찾을 때 북극성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북두칠성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많아요. 뭐 풍수지에서도 예컨대 뭐 우리가 돌아가신 분 그 관에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칠성판인가요? 뭐 칠성판을 뭐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신앙에 칠성 신앙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그 장독대다 할머님들이 장독대다 물 떠놓고 뭐 빌던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칠성신을 받아서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제 불교가도 삼신각인가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우리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토속신앙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개 별이 있는데 그 명칭은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명칭을 보면은 천자로 시작되는데 천추성, 천선성, 천기성, 천권성, 천형성, 형자, 그 다음에 계양성, 요광성 이렇게 7개의 별이 있고 좌보, 우보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죠. 7개에다가 2개를 더해서 구성이 있다. 우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토속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천인가문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도교 경전을 보면은 도교 경전인 그 도장경에 보면은 북두칠성에 대해서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상현령 북두 본명 연생진경 그 다음에 무시 원시 무량도인 상품 묘경 사주 뭐 이런 게 있나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칠성경인가요? 칠성경 그 주문 있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하시던 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도교식의 이름은 이제 이게 천추성 대신에 탐낭성, 검은성, 녹존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서 볼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보겠는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북극성에서 자 천추에서 선상인가? 여기까지 거리의 5배가 이 북극성이랍니다. 그래서 탐낭, 검은, 녹존, 무곡,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보, 우필 이렇게 해서 9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탐난성은 자년에 태어난 사람, 여기는 검은성에는 축해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뭐 붙이는 게 있어요. 오행 요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밑에서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두칠성과의 점성적인 의미, 이것도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림을 놓고.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앞에 그 천문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앞에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23조, 이게 이제 이게 적도잖아. 이게 적도, 이게 적도예요. 자, 이게 지축이죠. 몇 도 기울어지죠? 이것과 23.5도가 기울어졌죠? 이렇게 했을 때 23.5도. 자, 이게 지축선이죠. 지축선. 그래서 이 지축선 끝에 가면 뭐가 있죠? 북극성이 있죠. 거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변함이 없는 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5배 요만큼 떨어져 있는 북두칠성이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태미원, 자시원, 천미원 이렇게 이게 사문이 있어요. 이게 사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20 동방의 칠수, 서방의 칠수, 그다음에 남방의 칠수, 이쪽에 북방형의 칠수. 그래서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방의 현무, 이렇게 7개 별이 있어죠.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김 뭐 이런 식의 28수 별 이름이 쫙 배치가 됩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아무튼 북극성, 북두칠성, 동방칠수,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동양의 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양에서 이 중요시 여기는 별자리다라고 보면 되는데, 적도에서 서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하늘을 북극성을 봤을 때 이야기고, 적도에서 이게 봤을 때 이 쭉 둘러다니는 별이 있죠. 요게 이제 황도 12궁. 12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정갈자리, 뭐 염소자리, 처녀자리, 그다음 뭐죠? 궁수자리, 사자자리, 개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2궁. 요게 뭐냐면 서양의 점성술에서 쓰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 28수, 그러니까 이 28수와 황도 12궁과의 관계가 있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동양에서는 하늘 북극성을 봐서 중앙의 북극성, 그 주변의 북두칠성, 그 가운데 그 무리가 사문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로 28수를 때려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황도 12궁은 이 적도를 둘러싸고 있는, 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12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양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 서양 별자리는 뭐다? 이 서양의 별자리는 이렇게 적도에서 이게 띠를 두르면서 쭉 봤을 때 이 별자리가 순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염소자리인가요? 염소가 어디가 있죠? 염소 여기 있죠? 염소, 물병, 뭐 쌍어, 양, 황소, 개, 뭐죠 이거는?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뭐 천칭, 전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쓰는 별자리 점성술이다. 이게 서양의 점성술은 이 적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적도에서 바라보는 별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북두칠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림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쳐다본다고 그랬죠. 쳐다보면은 여기 중앙이 보여요. 중앙이 뭐냐면 북극성이겠죠. 북극성인데, 북극성은 이 가운데에 있는 별자리, 딱 일직선상에 있는 별자리로 보시면 되고, 주변에 북두칠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원이라고 해요. 삼원이라고 하고, 그 가장자리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동방 28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확대 보면, 자, 중앙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자, 중앙에 이렇게 있었죠. 방금 3원이 있고 28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동방에, 자, 동방이 청령이죠. 자, 각항저방 신미기. 여기서부터 각항저방 신미기 여기까지가 동방칠수예요. 동방칠수. 그 다음에 이쪽에 두, 여허, 위실벽. 이게 이제 북쪽의 현무죠. 두, 여허, 위실벽. 그 다음에 규류, 위묘, 필자삼. 여기까지가 서쪽의 백호. 이쪽에 북쪽의 현무. 여기 당연히 남쪽에 주작이 되겠죠. 그래서 정귀류성, 장익진. 이렇게. 근데 별자리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죠.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류위묘, 필자삼, 그 다음에 정기류성, 장익진. 이렇게 28개의 별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8개의 별자리를 보고 이제 그 우리가 달 주기가 28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데, 여기 아까 있었잖아. 이 태미온, 뭐 자미온, 뭐 이렇게 천시온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가 북극성 있고 이 주변에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자 모양에. 자, 그러면 이제 북두칠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은 이렇게 보면 7개의 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탐낭.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가장 밝은 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추라고도 하고 천추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교로 말하면 탐낭. 이건 이제 도교식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천추, 원래 별자리 이름이고, 요거는 정성을 의미한대요. 여기 정이라고 있죠? 정을 의미하고 정성이고, 양의 덕을 주관하는 천자의 상이다. 하늘을 의미하죠. 태양을 의미하고, 일차, 이 자년에 태어난 사람들, 뭐 예컨대 병자, 경자, 무자 있죠? 이 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탐낭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천선인데요. 천선이 있고, 그 도교식 이름으로는 거문이라고 하죠. 거문. 그 다음에 여기는 축해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법성이라고 한다. 법의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은 천성은 법이고 음의 형벌을 주관한다. 황후의 상이다. 여기서 황후. 요거는 천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이제 천기인데, 천기는 영성이에요. 영성이고 천기고, 그 다음에 도교식으로는 녹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년과 수월에 태어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화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음양오행이 처음 시작됩니다.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권성이 있는데, 이거는 도교식으로 문곡이라고 하고 벌성이다. 7벌자죠. 그 다음에 묘유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음양오행으로는 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음양오행에 대해서 매치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왜 청권성이 수가 되냐, 그것도 이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벌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옥형성 또는 천형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옥형성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옥형성이라고 하는데 도교식 이름으로는 염정성이다. 염정. 그래서 이때는 진년, 신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음양오행으로는 토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살성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면 옥형은 살을 의미하고 토의 중앙을 주관한다. 죄 지은 자를 죽이고, 아빠 여기서 이 청곤성은 벌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이고 수의 천리를 주관하고 무도한 자를 징벌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개양성인데 이거는 이제 도교식으로 말하면 무곡성이라고 한다. 무곡. 그래서 여기는 사년과 미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목성. 목의 성질이고 음양오행으로는 위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양은 위이고 목의 하늘의 창고와 오곡을 주관한다. 요광성. 자, 요광은 여기 보면 빛날 요자죠. 빛날 요자 빛이 빛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응성이라고 하고 도교식 이름으로는 파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의 전쟁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보가 있죠.
좌보 우필. 자, 좌보 우필은 수와 목의 관계인데 양쪽에 이렇게 꼬리에 두 개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양에 부속되고 북두를 보좌하는 승상의 상이다. 여기는 이제 의미는 없고요. 이 의미는 없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식 이름으로는 이게 탐낭, 즉 천추가 두 배. 그다음에 거문이 메라크. 그다음에 천기, 녹전이 페크다. 그다음에 천권이나 문곡이 메그레즈. 그다음에 염정, 옥형이 알리오즈. 그다음에 무곡 개양이 미자르. 그다음에 요광 또는 파군이 알카이드. 알카이드만 좀 들어본 것 같죠? 알카이다. 뭐 근데 나머지는 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영어도. 그래서 그냥 아실 분만 아시면 참고하라고 했고요. 이거는 조화학당과 나무 읽기 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보충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천추, 천선, 천기, 천권, 그 다음에 천영, 계양, 요강 이렇게 오면 되겠죠. 천추, 천선, 천기, 권, 추선, 기권, 그 다음에 형계, 그 다음에 요강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냥 잘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둘 게 이거예요. 탐낭. 이제 도교식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탐낭, 거문,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군. 탐거, 녹문, 염무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풍수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고 뭐 주로 이런 이름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천추보다는 탐낭성, 천선보다는 거문성, 그 다음에 천기보다는 녹전, 천권, 문곡, 옥형보다는 천영보다는 염정, 계양보다는 무곡, 요강보다는 파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낭검은 녹전문곡, 염정무곡, 파군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대충 기억하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북두칠성이 어디다? 요 면적만큼, 요 거리만큼이죠. 면적이 아니라 요 거리만큼. 이 천추 여기서 이 천선 즉 탐낭과 검은 요 거리만큼 5배. 여기서 1배, 2배, 3배, 4배, 5배. 여기 뭐다? 이게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인가? 이거는 이제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에 있는 거죠. 큰 곰자리 맞나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거리를 이거를 알아두시고 영어 탐낭 검은 녹전 문곡 염전 무곡 파군 요거를 그냥 우리가 좀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번 접해야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동방 28수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공부가 되면 더 찍도록 하고 전에 찍어놓은 건 있어요. 근데 그냥 줄줄줄 읽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동방 북두칠성에 관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